유키, 일본에 데려갑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 씨가 제 오른손을, 어머니가 왼손을 잡았습니다. 양쪽에서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만해요. 사흘 전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제게는 두 명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한 분은 일본 시골 마을에서 60년을 사신 바람소리에도 몸을 낮추는 분입니다. 또 한 분은 서울 시장바닥에서 50년을 버틴 태풍에도 목소리를 높이는 분입니다.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물과 불, 고요와 폭풍, 그 두 분이 처음 만나는 날, 제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자기야. 우리 엄마 좋은 분이야. 좋은 분? 네, 압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가 아들을 빼앗아간 도둑이라 생각하십니다. 유키야, 넌 왜 맨날 간장 반찬만 하냐? 우리 민준이 고기 먹여야지. 민준이 제가 너 만나고는 엄마 전화도 안 받아.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어. 일본 여자한테 푹 빠져서 어미는 안중에도 없지. 4년입니다. 4년째 그 말들을 삼키며 살았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와 예의를 목숨처럼 여기는 부모님의 만남. 이건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충돌이었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부모님이 카트를 밀며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회색 양복, 어머니는 연보라,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두 분 다 단 한 번도 웃지 않으셨을 겁니다. 긴장하셨을 겁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사돈. 시어머니는 빨간 패딩에 검은 운동화, 손엔 비닐봉지 2개. 어머니, 저게 뭐예요? 김치랑 밑반찬이지. 사돈 오시는데 빈손은 아니잖아. 김치. 공항에서 한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손을 드셨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숙이셨습니다. 엄마, 아빠.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천둥 같은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어이구, 사돈 어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놀라 돌아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성큼성큼 다가와 아버지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돈. 우리 유키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처음 만나는 어른끼리 악수가 아닌 인사로 시작합니다. 손을 먼저 잡는 건 실례입니다. 어머니, 일본에서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어머니 손까지 잡으셨습니다. 사부인, 정말 고우시네요. 우리 유키 닮았어요. 어머니가 당황해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떨며 통역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기쁘시답니다. 시어머니가 비닐봉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자, 이거 김치하고 밑반찬인데 집 가서 드세요. 우리 민준이 제일 좋아하는 거. 냄새가 퍼졌습니다. 시큼하고 매운 김치 냄새가 공항 로비를 채웠습니다. 아버지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민준 씨가 황급히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차로 가시죠. 왜 여기가 어때서? 인사는 해야지. 로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김치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시선을 피하려 고개를 숙이셨고 어머니는 손수건을 더 꽉 쥐셨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사흘입니다. 사흘간 부모님이 머무실 겁니다. 그 사흘이 4년보다 길 거라는 걸, 그 사흘이 저를 부술 거라는 걸, 두 문화가 부딪히고 두 언어가 엉키고 두 마음이 찢어질 거라는 걸.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만 혼자 씩씩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돈이 말이 없으시네. 뭐, 피곤하시겠지. 차에 탔습니다. 뒷좌석에 부모님과 제가, 조수석에 시어머니, 운전석에 민준 씨, 김치 냄새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가 창문을 살짝 여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추우시면 창문 닫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까지 1시간, 그 1시간이 한 달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사돈 오시는데 밥은 먹여야지. 유키야, 넌 상 차려.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가득 음식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찜, 잡채, 김치 3종류, 나물 5가지, 그리고 랩에 쌓인 커다란 접시 하나. 어머니, 저건 뭐예요? 홍어지. 귀한 거야. 사돈 오신다고 특별히 구했어. 홍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모님은 회 말고는 날 것을 드시지 않습니다. 특히 냄새 강한 음식은 절대 안 드십니다. 어머니, 부모님이 홍어는 좀. 에이, 한국 왔으면 한국 음식 먹어야지. 이게 얼마짜린데?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셨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거실 큰 테이블 위로 그릇들이 쌓였습니다. 빨간 김치, 붉은 고추장, 시뻘건 양념. 일본 식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부모님이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샤워를 하고 오셨지만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자, 사돈, 여기 앉으세요. 편하게, 편하게.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앉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민준 씨가 물을 따랐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행 힘드셨죠? 천천히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뚜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한국 된장찌개예요. 드셔보세요. 시어머니가 아버지 그릇에 찌개를 푸셨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받으셨습니다. 젓가락을 드셨습니다. 한 입 드셨습니다.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짰습니다. 일본 음식보다 최소 3배는 짠 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참으셨습니다. 물을 드시고 다시 젓가락을 드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치를 집어 아버지 앞접시에 올렸습니다. 이것도 드세요. 우리 집 김치 맛있어요. 아버지가 김치를 드셨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매웠습니다. 일본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매운맛이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손수건을 꺼내 아버지께 건네셨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랩을 벗겼습니다. 홍어였습니다.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코를 찌르는 톡 쏘는 냄새.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이게 홍어예요. 귀한 거라고요. 사돈, 이거 드셔보세요.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홍어 한 점을 집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젓가락 위에 올리려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 젓가락을 빼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젓가락에서 젓가락으로 음식을 건네는 건 장례식 풍습입니다. 금기입니다. 저 어머니, 제가 나서려 했지만 시어머니 손이 더 빨랐습니다. 홍어가 아버지 접시에 떨어졌습니다. 왜요, 사돈? 낯가리세요?
괜찮아요. 드셔요. 한국의 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정. 그 단어가 목에 걸렸습니다. 통역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홍어를 바라보셨습니다. 입에 넣지 못하셨습니다. 토할 것 같은 표정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의상 드셔야 했습니다. 젓가락을 드셨습니다. 홍어를 입에 넣으셨습니다. 씹지도 못하고 삼키셨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유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괜찮은 거니? 너무 거칠다, 저분. 일본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못 알아들으셨습니다. 하지만 눈치는 채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사부인? 제가 대답해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다행이네. 더 드세요, 더. 시어머니는 또 집으셨습니다. 김치를, 홍어를, 갈비찜을. 부모님 그릇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거의 드시지 못했습니다. 짜고 맵고 냄새나는 음식들. 예의상 드셔야 하지만 도저히 넘길 수 없는 음식들. 사돈, 왜 안 드세요? 입맛에 안 맞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배가 불러서.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한 끼도 제대로 못 드셨으면서 에이, 비행기에서 기내식 먹었어도 배고프실 텐데. 더 드세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제가 정성껏 차린 건데.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셔서 그래요. 넌 빠져, 넌. 맨날 내 마누라 편만 들고. 시어머니가 저를 쏘아보셨습니다. 유키야, 내가 제대로 통역 안 한 거 아니야? 사돈이 왜 저렇게 말이 없어? 제 잘못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어머니, 제가. 됐어. 사람은 역시 자기 나라가 최고인가 봐. 내가 차린 밥상이 별로인가 보지. 그 말은 부모님께 들리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통역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홍어 냄새만 가득한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천천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아니, 끝났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 그릇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릇이 부딪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화가 나신 겁니다. 민준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좀 해줘. 왜 제가요? 부모님이 음식을 거의 안 드셨잖아. 엄마 기분 상하셨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라요? 홍어를 억지로 드셨다고요.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엄마가 정성껏 차리신 건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마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키, 우리 방으로 가자. 부모님과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앉으셨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아빠, 괜찮다, 유키. 문화가 다르니까. 하지만 괜찮지 않으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아버지는 물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여셨습니다. 거기서 보자기에 싼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유키, 이걸 시어머니께 드려야겠구나. 57 다과함이었습니다. 3대째 내려오는 장인 타케다 선생님이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오칠을 20번 넘게 칠하고 금가루로 학 문양을 그려 넣은 최고급 함이었습니다. 100만 엔이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석 달 전부터 타케다 선생님께 부탁하고 매주 공방을 찾아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학 문양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아달라고 부탁한 정성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시어머니께 우리 마음을 전해야지. 아버지는 보자기를 정성스럽게 펼치셨습니다. 붉은 천위로 칠흑같이 빛나는 오칠함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그래야겠구나. 식사 예의를 못 지킨 것 사과도 할 겸.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이 예의를 못 지켰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돕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불렀습니다. 왜? 퉁명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인사드리고 싶으시대요. 뭔 인사? 아버지가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오칠함을 두 손으로 공손히 들고 계셨습니다.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허리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일본식 최고 예의의 절이었습니다. 사부인.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저는 통역했습니다. 저희 딸을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소하지만 받아주십시오. 오칠함을 내미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칠흑빛 함이 드러났습니다. 금빛 학이 날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실 거라고. 아이고 사돈, 이런 귀한 걸 어떻게 라고 하실 거라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뚜껑을 열었다 닫으셨습니다. 무덤덤하게. 이게 뭐예요? 다과함입니다. 일본 전통 공예품이고요. 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함을 소파 옆에 내려놓으셨습니다. 마치 택배 상자 다루듯.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이런 걸 뭐하러 돈 주고 사오셨대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비싸기만 하지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낭비예요, 낭비. 차라리 그 돈으로 현금을 주시지. 현금.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통역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불그락 변했습니다. 65년 평생 단 한 번도 이런 모욕을 당한 적 없으셨습니다. 정성을 짓밟히는 모욕을. 어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떨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아버님이 얼마나 정성껏. 넌 빠져, 이놈아. 넌 맨날 내 마누라 편만 들지. 시어머니가 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이 애미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사돈, 제가 말이 좀 거칠죠? 저는 통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유키, 방금 뭐라고 하신 거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셨습니다. 눈빛으로 아셨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유키, 우리 호텔로 가자. 엄마, 여기 있을 수 없어. 아빠 모욕당하는 거 못 봐. 일본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못 알아들으셨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아셨습니다. 왜요, 사부인? 어디 가시게요? 제가 대답해야 했습니다. 피곤하셔서 쉬시겠대요. 쉬면 여기서 쉬지, 왜 나가요? 어머니가 짐을 챙기러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따라 들어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유키야, 내가 뭘 잘못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 다과함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100만 엔이 넘어요. 그게 뭐 어때서?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정성을 무시하시면 안 되죠. 정성? 내가 차린 밥상은 정성이 아니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달랐습니다. 표현이 달랐습니다. 이해가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짐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유키, 택시 불러줄래? 엄마 가지 마세요. 안 돼. 여기 있으면 아빠가 더 힘들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까? 현관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도 따라 나오셨습니다. 사돈, 오해하신 거예요. 제가 말이 좀 거칠어서 통역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예의를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이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두 어머니 사이에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10분 후 온답니다. 현관 앞 계단에서 기다렸습니다. 부모님은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사과로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뒤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손에 오칠함을 들고 계셨습니다. 사돈. 아버지가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돈 어른,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아버지 팔을 잡으셨습니다. 가지 말자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단을 내려오셨습니다.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오칠함을 두 손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사돈, 저도 압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거 엄청 비싸고 귀한 거. 눈 빠지게 고르고 골라서 우리 유키가 흠잡힐까봐, 혹시나 내가 며느리 괄시할까봐 정성 들여 사오신 거 왜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셨습니다. 근데 속이 상해서 그럽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민준이 제가 저래 봬도 속이 깊은 놈인데 장가가고 나서는 맨날 유키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 어미는 찾지도 않아요. 전화 한 통을 먼저 하는 법이 없어. 저는 통역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통역했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우셨답니다. 민준 씨가 결혼 후 연락을 잘 안 해서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돈도 따님 멀리 한국에 보내놓고 마음이 무겁죠? 통역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도 아들 장가 보내니 마음이 그래요.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자식 뺏긴 엄마들이야. 그 말을 통역하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수건을 꺼내셨습니다.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칠함을 가슴에 안으셨습니다. 이거 정말 예뻐요. 금아기 날개 펼친 거 보니까 우리 유키 행복하게 살라는 뜻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장인님께 부탁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렇지. 시어머니가 함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런 거보다 사돈이 우리 유키 예뻐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통역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유키는 제 딸입니다. 당연히 예뻐합니다.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딸이죠.
근데 이제는 제 딸이기도 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3월 바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을 떨었습니다. 얇은 실내복만 입고 나오셨습니다. 어머니가 가방에서 쇼를 꺼내셨습니다. 시어머니께 건네셨습니다. 추우시겠어요. 일본어였지만 시어머니는 알아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받으셨습니다. 어깨에 두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부인. 두 분이 마주 보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통했습니다. 자식을 보낸 어머니의 눈빛, 자식 걱정하는 어머니의 눈빛, 외로운 어머니의 눈빛. 택시가 왔습니다. 경적을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짐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택시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셨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한국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어머, 사돈이 한국말을?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유키, 잘 부탁합니다. 시어머니가 코를 훌쩍이셨습니다. 당연하죠. 제 딸인데. 택시 기사가 내려왔습니다. 손님 타실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유키, 우리 내일 다시 올게. 엄마, 오늘은 다들 피곤해. 하루 쉬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택시에 타셨습니다. 창문을 내리셨습니다. 유키, 괜찮겠니? 네, 아빠.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빨간 후미등이 멀어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만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칠함을 꼭 안으셨습니다. 유키야. 네, 어머니. 미안하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나도 엄마야. 딸 보내는 마음 알아. 근데 아들 뺏기는 마음도 알아줘.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 내일 사돈 오시면 내가 제대로 대접할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오칠함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신발을 벗으셨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오칠함을 바라봤습니다. 금빛 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날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가족을 이어주는 다리처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엔 택시가 아니라 민준 씨가 모셔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김치찌개 대신 된장국, 홍어 대신 생선구이, 맵지 않고 짜지 않게 간을 맞추셨습니다. 유키야, 이거 맛 좀 봐. 싱거워? 아니요, 어머니. 딱 좋아요. 일본 사람들은 싱겁게 먹는다며? 네, 근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3번이나 간을 확인하셨습니다. 거실도 정리하셨습니다. 어제 쌓였던 반찬 그릇들을 치우시고 깨끗한 상을 차리셨습니다. 오칠함은 거실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으셨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벗으셨습니다. 머리를 매만지셨습니다. 긴장하고 계셨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어제보다 편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 시어머니가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어제보다 낮게 숙이셨습니다. 아버지도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일본어였지만 시어머니는 알아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웃으며 안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은 편하게 드셨습니다.
사돈, 이거 드셔보세요. 유키가 좋아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나물을 권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받아 드셨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 더 드세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녹차였습니다. 일본 녹차는 아니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사부인, 어제는 제가 말이 좀 거칠었죠?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저는 통역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예의를 몰라서.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잠깐만요. 드릴 게 있어요.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뭐래? 드릴 게 있으시답니다. 민준 씨도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뭘 준비하셨지? 몇 분 후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계셨습니다. 낡은 붉은색 비단함이었습니다. 귀퉁이가 해지고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습니다. 오칠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화려함 대신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머니 앞에 앉으셨습니다. 비단함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사부인, 이거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함을 여셨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바닥에 깔린 붉은 천을 들추셨습니다. 그 아래 작은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옷가락지 2개가 나왔습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랜 옷가락지였습니다. 이거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물려준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민준 씨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너는 모르지. 내가 숨겨뒀으니까. 시어머니가 가락지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내가 21살에 시집 왔어요. 이 집으로. 과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엄하신 분이었어요. 며느리한테 특히 더.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혼났어요. 한숨을 쉬셨습니다. 시집살이가 뭔지 그때 알았죠. 친정 부모님 보고 싶어서 밤마다 울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남편이 있으니까. 민준이 아빠가 있으니까.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근데 민준이가 5살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갔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부터 혼자였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탓했어요. 내가 팔자가 세서 아들을 죽였다고. 통역하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민준이 때문에. 이 집에서 쫓겨나면 민준이가 어떡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민준이 키우려고. 민준 씨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다 옛날 일이야.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혼자 아들 키우면서 가락지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주셨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애미야, 고생했다. 내가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평생 나를 구박만 하시던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도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시어머니도 나를 딸처럼 생각하셨구나.
시어머니가 가락지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사부인, 네. 제가 유키한테 못되게 군 거합니다. 통역했습니다. 질투가 났어요. 민준이가 유키만 챙기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어요. 나도 똑같이 했구나. 우리 시어머니처럼. 시어머니가 어머니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셨습니다. 민준이한테는 유키가 첫 번째겠지만 나한테도 유키는 이제 내 딸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통역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곱게 착하게 키워서 한국까지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으셨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말없이 시어머니 손을 맞잡으셨습니다. 두 어머니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자식을 키운 어머니의 마음, 자식을 보낸 어머니의 마음, 외로웠던 어머니의 마음, 그 모든 마음이 낡은 비단함과 빛바랜 가락지로 이어졌습니다. 두 어머니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민준 씨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키, 일본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못 알아들으셨습니다. 네, 엄마. 우리랑 일본 가자.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빠랑 상의했어. 너 데리고 갈 거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어머니가 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키, 너 매일 밤 울었잖아. 전화로.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혼나고 민준 씨는 도와주지 않고 외롭다고 울었잖아. 그랬습니다. 4년간 그랬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엄마, 그건 그만 참아. 더 이상은 안 돼. 아빠도 어젯밤에 그러셨어. 유키 데려가자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유키,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없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유키야, 사부인이 뭐라고 하시는 거야? 통역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본어로. 천천히, 또박또박. 유키, 일본 가요. 짧은 한국어였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유키, 불행해요. 우리 데려가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유키야, 내가 그렇게 말했어? 부모님한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유키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어? 4년 동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대답해. 내가 나한테 그렇게 당했어? 민준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자기야, 대답해줘.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쌓여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유키, 짐 싸. 오늘 가자. 엄마, 안 돼. 왜 안 돼? 넌 여기서 행복하지 않잖아. 맞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4년간 단 하루도 편한 적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민준 씨 눈치, 한국 문화 눈치, 모든 게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 사랑해요. 민준 씨를.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내가 못났어. 엄마랑 너 사이에서 제대로 못했어.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으셨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내가 유키를 그렇게 힘들게 했구나.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습니다.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사랑한 건데. 울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유키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머니, 유키야. 내 부모님이랑 가. 일본 가서 행복하게 살아. 어머니, 아니에요. 나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 불행했을 거야. 가, 어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유키, 가자. 민준 씨가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자기야, 가지 마. 두 손이 잡혔습니다. 한쪽은 친정, 한쪽은 시댁.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나줘, 유키는 내 딸이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유키는 제 아내예요. 두 사람이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만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다들 그만하세요. 손을 뿌리쳤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엄마, 아빠, 민준 씨, 어머니. 네 사람을 봤습니다. 제 마음은 아무도 안 물어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말이 맞아요. 매일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근데 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냐하면 전 이 가족을 사랑하니까요. 민준 씨를 봤습니다. 민준 씨, 당신 사랑해요. 4년 전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힘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어머니도 저를 사랑하신 거 알아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방식이 거칠 뿐이지 사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김치도 해주시고 밑반찬도 해주시고 제가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 주셨잖아요.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칠었지만 돌봐주셨습니다. 그게 사랑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유키야, 저도 어머니 사랑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제는 사랑해요.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저 딸이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내 딸이지. 내 딸.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유키, 정말 괜찮겠니? 네, 엄마. 괜찮아요. 힘들면 언제든 일본 와. 네, 엄마. 아버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 딸 강하구나. 아빠 덕분이에요. 민준 씨가 저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자기야. 앞으론 내가 제대로 할게. 당신도 힘들었죠? 응, 근데 이제 괜찮아. 네 사람이 안고 울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오칠함과 비단함 사이에서 두 문화가 만나는 그 자리에서 사랑은 언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눈물로도 충분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사부인.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유키한테 잘못했어요. 통역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며느리였잖아요. 시집살이가 뭔지 알잖아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근데 똑같이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비단함을 쓰다듬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나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10년을 시집살이하고 남편 잃고 혼자 아들 키우고 나서야 그 말 들었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사부인, 저는 유키한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했어요. 똑같이 질투하고 괴롭히고.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유키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4년 동안 울었잖아. 민준 씨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 아니야, 민준아. 시어머니가 민준 씨를 봤습니다. 너도 잘못했어. 유키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 민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자기야. 저는 민준 씨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도 힘들었잖아요. 아니야. 나는 비겁했어. 엄마와 너 사이에서 도망쳤어. 눈물이 민준 씨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앞으론 제대로 할게. 약속해.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어머니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일본과 한국, 예의와 정, 조용함과 시끌벅적함, 모든 차이를 넘어서 두 손이 맞잡혔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천천히 또박또박 고맙습니다. 유키, 사랑해 주셔서.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부인, 두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딸 보내주셔서.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말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우리 친구해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친구. 아버지가 오칠함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두 가족 하나. 서툰 한국어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단함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도요. 우리 가족. 두 함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새 것과 옛 것, 화려함과 소박함. 하지만 둘 다 사랑이 담긴 함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두 함이 필요했다는 것을. 오칠함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비단함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둘이 함께 있어야 완전해졌습니다. 저처럼, 일본과 한국 사이에 선 저처럼, 두 문화가 만나는 자리에 선 저처럼. 시어머니가 남은 옷가락지를 꺼냈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키야, 이거. 손가락에 끼워주셨습니다. 이제 너도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야. 옷가락지가 제 손에 빛났습니다. 바랜 빛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껴오신 목걸이였습니다. 제 목에 걸어주셨습니다. 유키, 넌 우리 자랑이야. 일본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못 알아들으셨지만 느끼셨습니다. 두 어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한쪽에서 친정어머니가, 다른 쪽에서 시어머니가. 저는 두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사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준 씨와 아버지도 합류했습니다. 5사람이 안고 울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었습니다. 오칠함의 금빛학이 반짝였습니다. 비단함의 옷가락지가 빛났습니다. 두 함이 나란히 놓인 거실장.
그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제 목에 진주와 손에 옥이 빛났습니다. 4년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두 가족이 하나 되는 순간을. 이제 저는 통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달이었습니다. 두 문화를 잇는 다리, 두 가족을 잇는 다리, 사랑을 잇는 다리,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셨습니다. 부엌에서 무언가 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사돈 드시라고. 보따리였습니다. 큼지막한 보따리 2개. 이게 뭐예요? 홍어하고 김치지. 첫날 부모님이 질색하셨던 바로 그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괜찮아. 이번엔 먹을 수 있을 거야.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처음엔 낯설어도 자꾸 보면 정들거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처음엔 무서웠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사랑스러웠으니까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뒷좌석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말없이 잡아주셨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흘 전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체크인을 했습니다. 짐을 붙였습니다. 출국장 입구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사돈, 이거 꼭 가져가서 드세요.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무겁지 않게 받으셨습니다. 사흘 전과 달랐습니다. 냉동실에 넣고 아껴 먹어요. 유키 생각나면 이거 먹으면서 우리 유키 잘 있구나 생각하세요. 통역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서툰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부인. 시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두 사람이 안았습니다. 덩치 큰 시어머니가 작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사흘 전과 정반대였습니다. 사흘 전 어머니는 피하셨지만 이제는 안기셨습니다. 또 오세요. 다음엔 제가 제대로 대접할게요. 네, 꼭 올게요. 어머니의 한국어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유키, 부탁합니다. 당연하죠. 제 딸인데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사돈도 건강하세요. 네, 어머니도요. 아버지의 한국어도 늘었습니다. 저를 안았습니다. 유키,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네, 아빠. 너 강한 딸이야. 자랑스러워. 아빠 덕분이에요. 어머니도 저를 안았습니다. 유키, 사랑해. 저도요, 엄마. 행복하렴. 네, 행복할게요. 부모님이 출국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몇 번이나 뒤돌아보셨습니다.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도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흔들었습니다. 민준 씨도 흔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흔들었습니다. 출국장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좋은 분들이시네. 네, 어머니. 다음엔 내가 일본 가야겠다.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사돈이 우리 집 왔는데 나도 가야지. 웃으셨습니다. 근데 비행기 무섭지 않아? 무서워도 타야지. 딸 보러 가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라는 말. 그 말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다. 유키야, 와봐.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장 위에 오칠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선물한 그 함. 뚜껑을 여셨습니다. 안에 옷가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바로 그 가락지.
저와 어머니가 낀 것 말고 남은 마지막 하나. 이거 봐. 예쁘지? 네, 어머니. 오칠함이 비단함보다 더 오래 가겠다. 웃으셨습니다. 우리 유키 낳을 딸한테도 물려줘야지. 딸.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딸. 하지만 벌써 사랑받을 딸. 네, 어머니. 꼭 그럴게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준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자기야, 고생했어. 앉았습니다. 민준 씨 옆에 앉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더 고생했죠. 우리 앞으로 잘하자. 네. 손을 잡았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 거실장 위 오칠함이 빛났습니다. 금빛 학이 날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의 옷가락지도 빛났습니다. 목의 진주도 반짝였습니다. 두 문화, 두 가족, 두 사랑,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통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달이었습니다. 사랑의 다리. 그 다리 위에 서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흘 전 공항에서의 두려움을, 첫날 저녁 홍어 냄새 가득한 식탁을, 둘째 날 짓밟힌 오칠함을, 셋째 날 맞잡은 두 손을. 모든 게 필요했습니다. 충돌이 있어야 화해가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어야 이해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어야 웃음이 있었습니다. 문화는 달랐지만 사랑은 같았습니다. 표현은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정은 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유키야, 저녁 뭐 먹을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요. 그럼 김치찌개? 좋아요. 웃었습니다. 이제 김치찌개가 맵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졌으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냄비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질 소리가 들마치 두 가족을 이어주는 다리처럼 어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우리 딸. 같이 하자. 나란히 섰습니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한국인과 일본인, 모든 경계를 넘어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